이번 화의 진행 상황을 보면 스튜시도 세라핌들도 모두 순조롭게 루피네의 베가펑크 손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지금 원피스는 옛날의 정상결전 같습니다. 정상결전이 한창 진행 중일 때에 제가 고등학생쯤이었을 건데 그때도 지금처럼 매주 스포일러가 뜨고 번역본이 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도 너무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보니 이번 주는 이랬대 저랬대라며 대외적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소식이 전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결전 이후로는 오다가 항상 다음은 어떤 섬을 가겠다라고 떡밥을 던졌기에 에피소드가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루피가 어떤 섬에 들어가서 어떤 섬의 비극을 알게 되고 어떤 섬의 보스를 쓰러뜨리고 다음은 어떤 섬을 가겠구나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번 에그헤드는 에그헤드 에피소드라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여러 군데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순조롭게 베가펑크의 탈출로 엘바프로 이어지면 자연스러웠을 에피소드마저 오다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에그헤드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다는 건 본체의 실종이 잠깐의 이슈가 아니라 훗날 어떠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된다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본체가 사라졌다 함은 거의 88% 납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섬에 누군가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어떤 인물이 경계 시스템을 껐다는 부분에서 알 수 있죠. 인적을 지울 수 있고 어디로 튈지 일도 예측할 수 없는 사람. 저는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녀석의 정체가 밝혀질 때가 말이죠. 카리브는 이미 늠름열매의 능력으로 납치를 한 전적이 있었고 카리브의 납치로 인하여 어인섬 에피소드의 갈등이 시작되었죠. 포세이돈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적이 있습니다. 검은 수염까지 움직이고 혁명군이 움직이고 3선장 중 한 명이 엘바프에 도착하고 해군 대장까지 움직이는 이 시점에 오다는 에그헤드까지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발단이 루피네가 2년간 수련 끝에 복귀한 샤봉 디제도와 어인섬과 와노쿠니와 에그헤드까지 함께한 오다가 지난 12년간 숨겨왔던 카드인 카리브라면 카리브에게 두 개의 고대병기의 위치까지 알게 한 이유와 카리브의 그분까지 알 수 있는 에피소드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오로 성의 이름, 세턴성, 토성을 의미합니다. 원피스 세계관이 달까지 뻗쳐져 있는 지금 세턴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나머지 오로 성의 이름도 추측해볼 수 있는데요. 태양에 가장 가까운 5개의 행성이 오로 성의 이름이 될 확률이 높고 태양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3개의 행성이 고대병기의 이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말을 아끼고 다음 주에 올라갈 영상에 추가하여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블이 등장했는데요. 이번 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위블이 흰수염의 클론일 확률이 97%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효자가 아니라 명령을 듣는 클론이고 이런 상처들은 개조나 수리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스튜시나 다른 세라핌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덕지덕지 수리되어 있는 것은 어쩌면 이번 화에서 미스 버킨이 자칭 과학자라고 불리는 부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칭 과학자라는 뜻은 남이 볼 때는 과학자가 아닌데 본인이 과학자라는 것이니 그냥 과학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건 매드즈의 식객이라고 적혀있다는 부분입니다. 하는 것 없이 남의 집에서 밥만 먹고 있는 사람을 식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미스 버킨이 유산에 집착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원피스에서 과학과 돈은 절대 떼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매드즈의 스폰서 루펠트, 베가펑크의 스폰서 세계정보와 해군본부, 시저의 스폰서 빅맘 카이도 도플라밍고. 이처럼 지금 미스 버킨이 돈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복제인간인 위블을 좀 더 강하게 하거나 아니면 위블에 대한 어떤 모자른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버킨은 과학자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을 모성애라는 감성적인 부분과 연결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Because I love you. 가당! 왜냐하면 위블이 감성적인 캐릭터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위블의 감성적인 면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스토리면을 먼저 보자면 위블은 포지션이 애매한 캐릭터였습니다. 실무회가 철폐될 때쯤 들어와서는 실무회로서 무언가를 한 것도 아니고 루피네와 마주칠 접점이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 지점토로 빚은 것 같은 캐릭터가 앞으로의 스토리에서 뭘 하게 될지가 의문이었죠. 하지만 무엇이 되었든 뭘 하게 되는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에이스가 愛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
루피에게 시련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캐릭터이들. 何が海賊王だ俺は弱い 위블은 본인에게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블은 감옥에 갔는데요. 만약에 위블이 간 감옥이 도플라밍고가 있고 다시 만나자던 봉쿠레가 있고 オカマ畑でまた会おう。 한 명만 풀려나도 나라가 뒤집어진다는 レベル6クラスの囚人などたった一人どこかの国に紛れ込むだけで人々に及ぶ危険度は人体だ。 레벨 6의 범죄자들이 있는 대감옥 임펠다운이라면 오다는 혁명군을 뒤집고 마리조아의 오로성을 움직이게 하고 해군대장에게 어떤 작전을 실행시키고 쿠마가 마리조아를 오르게 하며 세계 최고의 과학자를 실종되게 하고 이에 일족끼리 부딪히게 하며 실무애들이 동맹을 맺는 이 상황에서 임펠다운까지 건드리겠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답니다. 그렇기에 위블의 스토리면에서의 역할이 임펠다운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해보지만 저는 이번 화에서 확신 아닌 확신을 했는데요. 오다는 위블의 감성적인 면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스타워즈를 보고 든 생각은 로봇 같은 감정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유대를 쌓을 수도 있고 인간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There's nothing to be sad about. I've never been alive. I'm not sad. Yes, you are. I'm a nurse droid. I've analyzed your voice. 감정이 없는 로봇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다룰 수 있는데 위블은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있는 복제인간이기에 인간의 감정을 잘 그려내는 오다라면 복제인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특유의 감성을 놓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다는 이 복제인간의 감정을 다룰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블을 母さん母さんおで白重の息子だよな重白石 아버지를 너무도 사랑하는 아들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복제인간이란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상처와 좌절감이 어떤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제인간이 자신의 존엄을 증명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죠. 순수한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내는 것만큼 마음 아픈 장면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위블은 악역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그것이 스토리 전개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이야기였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은 위블의 대사 하나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おーだでもおではやっぱし敵を討つぞトータンを殺した黒重をおではぶっ殺してやるんだぞ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絶対に許さねえんだぞ